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대한민국에 와 계신 3만 명의 탈북민들을 대표하여 오늘 뜻깊은 이곳 성천 침례교회에 저를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정중히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와보니까 북한의 노래 중에서 휘파람이라는 노래하고 반갑습니다라는 노래, 굉장히 북한 노래지만 참 잘 지었다고 후한 평가를 해주셨을 뿐 아니라 특히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는 한국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북녘의 동포들도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인기 있는 가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지 1번 아리랑, 2번 독도는 우리 땅, 3번 싸이의 강남스타일, 4번은 점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북녘 동포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노래. 자, 여러분 소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북한의 노래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울산꽃 좋아 웃음이요, 철산꽃 좋아 기쁨일 때 들리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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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북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노래 몇 번째일까요? 자, 오늘 정답 맞힌 분한테는요 특별 선물로서 북한 화폐를 제가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북한 화폐도 우리나라처럼 5만원쯤 되는 비싼 화폐가 있어요. 예, 북한의 노동자 월급은 3,000원입니다. 북한 돈. 대대장 군인 월급이 대대장 중령이죠. 북한 말로는 중좌. 이 정도 월급이 북한 돈 5,700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북한 화폐는요, 북한의 5,000원인데요. 이 이상의 화폐는 없어요. 여기다 700원만 버티면 중령 대대장이 받는 한 달 월급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준비했죠. 자, 여러분 정답 네 번째는 없었는데 점점점 3번 강남스타일 아닙니다. 예. 예. 자, 아까 여기 센스있게 딱 한 번 힌트 줬는데요. 두 번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학생이 맞췄어요. 이리 나오세요. 너무 잘했어요. 자, 북한돈 5,000원에는 김일성의 얼굴이 나옵니다. 잘못된 거 알았어요. 독도라는 거. 그냥 찍은 거예요? 너무 용해요. 자, 여러분, 북한에 독도 우표가 있다는 사실 깜짝 놀랄 답변이죠. 1%의 가능성, 이것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오는 우표가 북한에서는 국제 우표로 수임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이 나오는 우표가 국제 우표라는 사실도 통일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낙연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조명 좀 스크린 좀 조명 역시 느낌표 프로처럼 뭔가 느끼는 게 있었고요. 일본 남북 어린이 경연을 통해서 제 상식 그런 게 좀 많아질 것 뒤에 같아요. 큐브 이쪽만 가는 많은 학생들이 북한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 있고 자기의 그 의사소통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그 표현력이 굉장히 제가 부럽기까지 생각됩니다. 우리 북한 학생들에 비하면 웃음도 많고 진짜 그 천진만장한 동심의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께 얼굴을 알렸던 방송은 바로 이 느낌표 남북 어린이 알아맞히 경연에서 북한의 선생님 역할로 제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남한 학생들이 그 실력으로서 능히 북한 학생을 못지않게 풀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 경연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북쪽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지금은 많은 탈북민들이 종편 방송 생기면서 얼굴을 카감하게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요. 이때만 해도 여러 단체들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좀 어렵게 섭외가 되어 방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탈북 가정이 평양에서 살았고요. 한국에 오려고 몽골어에서 싱가포르, 필리핀 여기서부터는 안전하게 왔지만 제가 이쪽으로 가다가 탈북 가정에 붙잡혀서 200일 동안 만줄리 국제수용소라는 내몽고에서 제가 외국인들과 함께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오후에 간증 예배 때 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정착 생활을 하였는지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만줄리 국제감옥에서 200일 동안 있는 이 중에 사실은 저희 가족이 함께 탈북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까지. 근데 저희 남편의 몸에서 그만 신분증이 나오면서 바로 엘리트라는 것이 걸려가지고요. 중국 공안과 안전부 사람들이 신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은 척추뼈가 부서졌어요. 두 곳이.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저희 남편이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됐어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거의 2다리를 못 쓰고 대소변이 나가는 감각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저희 남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가지고요. 한국 생활 5년 뒤에 저희 남편은 휠체어를 버리고 지팡이를 버리고 2다리로 대지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지만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저희 아들입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희 아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우리 아들이 이화여대에서 진행하는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초여성 탔어요. 어학이 준비상 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쩜 이라겠으면 저렇게 축복받은 가정이냐고. 솔직히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요, 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딴 거 없다고. 이것 한국 사람을 붙잡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천륜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중국에서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를 찾지 않는 엄마들도 많이 봤고, 또 부모님이 자식만 낳고 챙기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어지럽게 사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우리가 볼 때 안 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정말 적지 않고, 또 두 부부가 와서 적응을 못하니까 난민주의를 받기 위해 이 땅을 또 배신하고 한국을 또 배반하고 외국으로 떠나는 3,000명의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하지만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비록 남편이 이렇게 장애인으로 오랫동안 알았어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정책 생활을 잘해갔는지 또 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 실상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세계의 전문가들은, 세계의 북한을 전문하는 사람들은요, 2030년에는 남과 북이 통일된다고 보고 있어요. 2030년이면 이제부터 15년이에요. 여러분, 한국 생활 10년 금방 지나가요, 솔직히. 제가 여기 한국에 2006년에 왔었거든요. 2006년에 와서 저 느낌표를 했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한국은? 여러분, 15년이면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통일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11년에 한국은 현재 15위입니다. GDP가. 하지만 2030년에 통일이 되고 2050년에 한반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영토는 영국 평방수와 비슷해집니다. 인구는 독일이고 군사력은 프랑스 군사력. 자, 그러면 몇 번째가 되나? 아무리 두 제도가 합쳐서 힘들다고 해도 7번째 된답니다. 세계 7번째. 자, 그럼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2070년. 또 20년이 지나면 2070년.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어르신 대접을 받는 그때가 되면 우리 한반도는 3위까지 가겠어요. 세계 강대국 5번째 나라 안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나라. 즉 한반도는 작지만 비싸도 찬연한 가격을 매진하면 다이아몬드 아시죠? 에메랄드. 한마디로 한반도를 보석가루 같은 나라라고 주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한반도를 통일만 되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하냐. 세계 전문가들은 통일 한국은 굉장히 보석가루 같은 나라로 찬연한 빛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북한이 못 사는데.
예, 북한이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북한 실상을 좀 설명하면서 왜 북한이 망한다고 하는지, 없어진다고 하는지, 우리가 왜 통일된다고 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석 달 전에 말이죠. 지금까지 이진 선봉 이 두 지역만 개혁개방했습니다. 북한이. 하지만 앞으로 19개 지역을 개혁개방할 테니까 세계의 자본가들은 북한에 투자를 하고 공개적으로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있었던 세계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설명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북한은 지금까지 신뢰가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만약 김정은은 그 정권을 유지하려면 사실 체제 유지비가 필요한데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북한은 왕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 그러니까 무조건 이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려면 개혁개방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양선의 두 가지를 체제 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양선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9개 지역을 정말 북한의 얘기대로 개혁개방하게 된다면 말이죠. 북한의 개혁개방의 속도가 빨라지며 개혁개방되면 북한 인민 스스로가 각성되게 돼요. 깨게 돼요. 왜? 전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은 폐쇄된 나라지만. 자, 그러면 왜 북한이 이렇게 지금 진퇴양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이죠. 북한의 당 간부들 중에서는 워낙 젊었을 때부터 여자를 밝혔습니다. 속된 말로 동거한 부인만 8명이고요. 그 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어느 정도냐. 한번 어디 놀러 가려면, 피서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 버스 한 대를 동원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식만 태우는 버스. 그러면 지금의 북한에서 내세우는 김정은은 누구냐?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바로 정실 부인은 김용숙이라는 청진시 안전부, 우리말로 경찰 교환수였어요. 아버지 김일성이 백년가약을 맺어줬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들을 생산 못해서 밀립니다. 딸만 이어서 둘러요. 예,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1979년에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면서 일본에서 태어났던 고용이라는 여성이 김정일의 눈에 들게 되면서 동거가 시작되고요. 이 여성은 김정철이라는 천하를 낳았어요. 하지만 김정철은 장애예요. 목소리가 여자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후계자에서 밀려나고 막내 아들 김정은이 후계자가 됩니다. 즉 북한에서 얘기한 30여 명의 김정일 자식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김정은은. 자, 그러면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적이니까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북한 사람들에서 갑자기 확산되니까 김정은 어머니에 대한 영화를 만듭니다. 자, 북한에서 만든 김정은 어머니를 좀 보겠습니다. 수십송상에 걸치는 우리 장군님의 성스러운 성군 혁명장정의 갈피마다에는 정명한 어머님께서 아로새기신 불멸의 자옥이 빛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의 시기 인민군 공원합창단에서 형상한 노래 우리는 빈소에서 시작하였네를 들으면서 서정님의 간관 능력 역사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 집사람은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기를 들으면서 내가 헤쳐온 고난행군길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님이시야말로 절세의 리이신 우리 장군님을 위하여
선군이 우리 조국과 김성 민족을 위하여 한짐내신 분이시라는 천만 심장의 외침이 노래에 메아리쳐 갔습니다. 우리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여성들을 만나시었어도 조선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도록 뒷받침을 잘하는 것은 건강한 전통이라고 말씀하신 어머님. 경례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집사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를 받들어 정말 많은 일을 해놓았다고, 그는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수령님을 대하고 수령님의 섭을 보다 이르리던 것과 신동이도 같습니다. 나는 그처럼 훌륭한 충신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을 크나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장군님과 함께 기쁨도 영광, 슬픔도 주민 영광. 예, 원래 1시간 40분짜리인데요. 제가 2분으로 압축한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고영희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면 마치 고영희와 김정일은 인민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 현지 지도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는지 확인시켜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 각지에 수백 채의 별장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측근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즐기기 위해 일본 요리사까지 고용했다. 김정일은 그의 호화사치 생활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 An interesting source of intelligence from the annual report of the Hennessy Fine Spirits Corporation. Their most expensive cognac is called Paradis. His annual bill for this cognac for the decade 1989 to 1999 was between $650,000 a year and $800,000 a year. 김정일은 저녁 파티에 자신의 흥을 돋고 위한 기쁨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 기쁨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노래, 춤, 음악에 뛰어나야 하고 무엇보다 김정일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まあ、4人の、ね、ダンサーを鉄板コーナーの中で踊らせたんですよね。で突然将軍が「よく脱ぎなさい」と「衣装ね、よくじゃなく衣装脱ぎなさい」と。でブラジャーとパン。 네. 네, 여러분, 고영희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북한을 다녀왔던 몇몇 외국인들은 굉장히 나치군 여성이라고 회고하면서 김정일이 자주 열근했던 배우들과의 섹스 파티에 언제나 김정일 오른쪽에만 앉히고 있던 무용수이자 만수대의 술단 무용수이자 기쁨저 무용수였던 김정일의 생모 고영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김정은도 운하수 간현악단 가수이면서 기쁨적 가수였던 이설주를 덜컥 임신시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결혼을 승낙했다는 소문이 공화국에 울려 퍼졌는데요. 이설주 가구 흔적 지우개에 매달리면서 북한은 같은 운하수 간현악단의 9명을 하용 방사기로 처형해버립니다. 잠시 후에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산국가 독재자들이 총 10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옛 소련 시절에 레닌이 첫 번째 미라의 주인공, 스탈린, 모택동, 베트남의 호지명을 비롯해서 김일성, 김정일이고, 맨 마지막 미라의 주인공이 2013년에 죽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국가 차베스 대통령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부자 미라의 첫 탄생을 탄생시킨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자, 북한은 이 미라를 만들려고 독일에서 크리스탈 수정관을 시입해서, 이게 크리스탈이에요. 얼마짜리인가? 8억 9천만 달러. 그러니 김정일 장례식 끝나고 북한 사람들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가뜩이나 가난한 나라인데. 자, 여러분,
자, 북한에서 한국 출신들을 내셔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보겠습니다. 남조선에서 청년 학생들 속에서 장군님의 영상을 모시고 사진을 찍는 그러한 그 풍이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모 대학을 가봤을 때 그 대학 공간의 큰 벽체에 정중히 장군님의 대형 영상을 모셨는데 거기서 저마다 사진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더니 그 젊은이가 저를 보고 자기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사진을 가슴에 심장에 품고 다니면서 친한 친구들에게 기념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 속에서는 장군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지 못한 사람은 좀 시대에서 떨어진 좀 모자란 사람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건 완전히 새빨간 뽕이고요. 오히려 성경책, 진리의 말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성경책을 주고 또 성경책 안고 찍으려는 분위기지 김정일, 김일성을 흠모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북한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김정일은 20년의 후계자 수업을 걸치면서 자기 친인척들과의 권력 투쟁을 합니다. 솔직히 김일성이 내쉬었던 후계자는 김용주라는 막내 동생이었어요. 즉 친삼촌을 쳐버려야 했어요. 김정일은 자기가 후계자 되려면. 그리고 새엄마, 계모, 김성애의 자식들이 실제 김일성처럼 닮았거든요. 바로 곁가지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복 동생들과의 숙청을 통해서 김정일은 쟁취합니다. 20년의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만 2년 사이에 아버지 때문에 그냥 쑥 올라갔어요. 솔직한 말로. 자, 퀴즈입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이 헌칭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북한의 국가주석은 누구냐? 죽은 김일성. 그래서 외국인들은 북한은 미라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라. 자, 우리나라 국보 1호 범을 1호는 아시는데요. 북한의 국보 1호 범을 1호는 몇 번째일까요? 예. 만경대 아니면 3번, 1번 아니면 3번을 많이 찍는데 예외의 답이에요. 아까 독도 우리 땅이 북한에서 남순노래지만 최고의 인기가요로 통하고 있다는 것과 같이 2번이에요.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의 집안에 대해서 우상화와 신격화를 하지만 북한 인민들 속에 남아있는 민족적 정서, 고구려에 대한 향수, 또 대고구려 제국의 장수왕과 강개토대왕은 어떤 인물이었죠? 중국의 여동반도 절반까지 장악했던 대고구려 제국의 군주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음속에 전쟁의 나라 고구려에 대한 흠모가 남아있어요. 고구려 때 진짜 대단했는데 우리 한민족이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양이 옛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평양성과 평양정을 국보 1호 범을 1호로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화문에 가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존경하시는 명랑의 주인공 이수진 장군 동상, 충무공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동상 높이는 김일성 동상에 비하면 완전 초췌하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은 60곳에 있는데 이 높이가 20m입니다. 자, 그럼 강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수진 장군 동상 몇 m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10m 안 돼요. 예, 모르는 거 흠 아니에요. 제가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님의 동상은 6.7m예요. 그리고 이수진 장군 동상이 7.5m. 김일성 동상 몇 m? 20m짜리만 60곳에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 과연 중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북한은 김일성의 태양상 훈장을 만들었어요. 김일성을 북한에서는 태양의 이름을 띄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은 아파트를 지을 때 3칸짜리 평수가 있다면 평수가 똑같아요. 고실, 안방, 북방 다. 아랫방, 윗방, 고실. 평수가. 근데 이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한국식 아파트 모양으로 건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실을 크게, 잠자는 방은 작게, 그리고 부엌도 싱크대가 있게. 즉 아파트도 우리 한국을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북한이. 자, 김정은 전용 비행기를 타고 나타났던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타났던 북한의 3인방. 예. 마지막 폐막식을 좀 부끄럽지 않게 장식했어요. 지금까지
동독은 통일되기 전부터 서독 총리와 동독 총리들이 국제 경기 나가면, 국제 회의 가면 사이좋게 꼬냑도 마시고 같이 와인도 나누고 부인들은 뒤에서 사이좋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민족인 우리는 우르릉 돼요. 국제 경기 나가든 국제 회의 가든. 근데 이번만큼은 좀 부끄럽지 않게 했어요. 그죠? 마지막 폐막식이라도 왔으니까 북한이 민영 응원단을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단 종합 2위입니다. 중국한테 양보합니다. 하지만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는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고만한 중국을 납작 만들고 우리가 2위를 차지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전과 달라진 북한 선수단들이 세련된 패션과 섹시해진 치마들이. 이전에 북한은 나처럼 긴 치마 입어야 돼요. 무릎 밑에. 치마 무릎 위에만 올라가도 벌써 날라리 딴따라 끼가 많은 여자라고 평가했어요. 남자들이 아웃시켜 그런 거 바람둥이라고. 이제는 아니에요. 북한의 선수단들이 미니스커트를 지금 입었고요. 우리나라 선수단도 물론 잘 싸웠습니다. 우리 선윤재 선수 너무 자랑스럽죠. 어린 선수지만. 하지만 우리 한국이 북한한테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여자 축구. 이 여자 축구 북한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요. 김정은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타났던 여자 축구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자 축구 선수단한테 평양시 앞밥 탄치식 주라고 했어요. 다 아가씨들이었거든. 처녀들. 막 환성을 저지르고 난리였답니다. 그럼 남자 축구 선수단은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성적이 앉아서 쫄아 작아졌는 데다가 여자들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니까, 큰 선물을 주니까 완전히 마음이 상했대요. 북한의 여자. 자, 그러면 또 어느 종목이 안 되나? 레슬링 아신가? 레슬링? 네, 이거 북한이 우리한테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안 돼요. 여자 유도, 남자 육도, 이거 레슬링. 여러분, 그 다음에 수중발레 무용 싱크로나이즈, 이거 북한에 3위 했어요. 아시아에서. 우리는 안 돼요. 이거 해야 안 돼. 그러면 나랑 통일을 하면 국제경기에서 앞으로 우리 남강 선수단이 나랑 통일을 하면 몇 번째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네? 네, 첫 번째 가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첫 번째란 말을 못 나옵니까? 아까 통일되면 우리가 강대국 3번째까지 됐는데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1위는 따가운 당상이라는 말 있죠. 자, 그럼 북한의 태권도는 어느 정도냐? 소년 태권도, 노인 태권도, 청년 태권도, 대학생 태권도까지 있어요, 북한에. 네. 자, 이게 소년 태권도인데요. 자, 남과 북이 태권도가 또 같아요. 네? 수준이 만만치 않아요? 단지 태권도 띠가 달라요. 북한의 태권도는 빨간색과 까만색 두 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는 띠가 8가지. 자,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김정은을 띄우는 북한이지만 북한을 들었다 놨다 하는 존재는 이효성의 등장이에요. 이효성이 입은 옷은 그대로 젊은 층들 속에서 패션으로 아이콘으로 되고 있는데요. 바로 북한에서 국제 패션쇼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에서 패션쇼 처음 참석. 근데 이설주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는 뭘 좋아할까? 우리 일부 언론들에서는 이설주는 샤넬과 구찌 많이 해요. 예, 러드먼이라는 미 농구 선수가 북한에 갔을 때 대화를 하는 전 기간 이설주는 샤넬과 구찌 이야기만 하고 하여튼 명품을 좋아한다라고 소문났지만 제가 볼 때 이 여성의 롤모델은 바로 중국의 팽리온이라는 시진핑 부인입니다. 같은 가수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의 롤모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의 중국 스타일이거든요. 70년, 80년대의 복고적인 중국 스타일. 자, 그러면 북한은 이설주 과거 행적 지우개에 매달리면서 이설주가 나오는 음반, 가수 활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음반으로 판매했는데 4만여 점을 비밀리에 압수했어요. 하지만 이설주에 대한 궁금증, 도대체 저 여자는 어느 대학 나왔대? 저 여자는 도대체 뭐 했던 여자야? 라는 궁금증이 폭발적인데 문제는 이 여성과 함께 활동했던 운하수 간현악단 9명이 이설주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비난하면 죽입니까? 대통령 나쁜 놈이라고 안 하죠. 9명이 처형됩니다. 자, 그럼 운하수 간현악단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정은 부부는 예술단 공연만큼은 꼭 부부동반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2013년 3월에 촬영된 이 영상에 이설주가 안 보여요. 그죠? 바로 이때가 북한에서 이설주에 대한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이 퍼질 때입니다. 밖에 넓읍시다. 바로 이날 공연에서 노래를 불렀던 이 사람은
장성택과 함께 그때 당시 기간단 처형으로 처형이 돼버린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이영화라는 자예요. 처형시킬 자를 앞에 끌어내다가 노래를 시킨 김정은 속심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노래 선택을 잘못했어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발하는 노래가 아닌 평범한 노래, 어머니라는 노래를 선택한다. 이 사람이 어머니. 자, 그리고 이 뒤에 앉아있는 연주자들 보이십니까? 이 연주자들이 총악단장 문현진, 헝가리 콩쿠르 수상자며 북한의 뿐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음악계의 고장인 문현진이 단원들 관리를 못했다고 함께 9명과 처형됐고요. 정선영이라고 국보급 바이올리스트가 있어요. 공연할 때마다 거의 솔로로 하던 정선영. 또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포함해서 총 9명이 하용 방사기로 이설주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문화수학단은 이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고 해체됐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마지막 공연이에요. 나는 노래 부르는 니들과는 좀 퀄리티가 달라 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저 보충보충 작가의 유명한 가수였던 현송월 가수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게 유명한 현송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송월은 김정은의 첫사랑입니다. 성혜림을 좋아했던 김정일처럼 이 김정은도 3살 연상의 이 현송월을 불같이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아버지 반대로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강제적으로 인민군관한테 시집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서 김정은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랑 갔대요. 제 마음 먹으면 돼요. 과연 현송월 첫사랑을 이렇게 독창을 시킨 김정은. 예. 미안하지만 저 홀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착해야 할 몸이랍니다. 저 목소리가 합쳐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전 불편한 몸인데 2절까지 한 것도 어딥니까? 그럼 그 2절도 그때 충만 소리를 부르던 그 기세로 정말 매력 있고 멋있게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네, 평양 사람들뿐 아니라 공화국에서는요 아직까지 첫사랑 현송월을 김정은이 잊지 못하고 챙겨준다는 건 더는 비밀이 아닙니다. 과연 두 여성을 놓고 가운데 있는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성이 안 돼 있는 지도자라는 거죠. 인성. 자, 이 문화수학단은 이날 공연이 끝으로 마감되고요. 바로 모란봉 악단이 생깁니다. 모란봉 악단의 총 단장이 지금 현성월이고요. 인민군 대장. 좀 있으면 이제 왕별을 달 거예요, 여자가. 34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별은 똥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김정은 마음먹은 대로 별을 축축축축 준다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축포를 쏘면 도대체 몇 시간 정도 쏩니까? 여의도 불꽃축제 하면 몇 시간 하죠? 불꽃축제? 1시간 안 넘죠? 북한은 몇 시간 하나? 5시간. 최근에는 3시간까지 해봤대요, 북한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바로 195, 우리나라 돈. 네, 195. 북한 동포 5.17 신형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TV 채널은 하나밖에 없어. 이전에 3개였는데. 왜? 우리 한국 방송 못 듣게 하려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처럼 초단파이러츠를 쓰지 않고 단파이러츠를 쓰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북한 방송 잡히기가 힘들어요. 방해파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북한 TV에는 나쁜 거 절대 안 달라요. 북한도 누가 안 볼 때 김일성 초상화 눈 파버리고 더러운 거 발라놓고 달아나고 욕쟁이 글을 써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TV로 공개 안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잘 사는 자들이 사는 집은 밑에 편의시설까지 갖춘 이런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김정은도 스마트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확실히 젊었어요. 이 스마트폰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빈티지 스타일, 옛날 걸 좋아하지만. 최근에 젊은, 자기 옆에 있는 장성들한테 아이폰을 김정은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북한에서 아리랑 스마트폰이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북한에서는 핸드폰을 선전화라고 불러요. 영어 안 씁니다. 자, 신의지에서 촬영된 4D 영화관입니다. 3D 영화관이 아닙니다. 자, 3D로 볼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 타잔, 그 다음에 아바타 시절. 이걸 초월해서 기득권들은 이렇게 북한의 부익부, 비닉부의 차이는 지금 옛날의 인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랍 쪽에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조그만 불씨가 확산됐거든요. 지금 북한의 빈부 차이는 말할 수 없어요. 6명당 1명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북한은 지금 이전에 있던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중학교만 있는 나라가 됐어요. 왜?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뇌가 성장을 못하니까. 키는 둘째치고 일단 뇌가 성장을 못해서 국제적인 지능지수에 못 떠들어요, 북한이 지금. 여러분, 자, 그런 나라에 잘 사는 자들은 주말이 되면 외식을 하는데 가장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인기 있는 외식 식당이 짜장면집입니다. 북한의 짜장면은 바로 오리고기에 토장이 들어가요. 토장. 오랫동안 숙성된 토장. 그래서 맛이 우리 한국 짜장면과 달라요. 완전. 담백합니다. 자, 또 젊은 층들을 공략한 스파게티, 피자, 치킨집. 이거 피자집입니다. 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고도 비만으로 인한 집안의 뇌경색과 왼쪽 발목 복사뼈 물제거술을 최근에 했는데요. 김정은이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평양에 2011년에 생겨났습니다. 무엇일까요? 김정은이 좋아하는 음식은? 고도 비만에 걸려있는 김정은. 아, 피자는 여기 있죠. 맞습니다. 햄버거입니다. 2011년 평양에 햄버거 가게가 생겼어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까 노동자 월급이 3,000원인데 이 햄버거는 콜라까지 세트가 북한 돈 482원입니다. 자, 북한에서는 자두를 뭐라고 하는가 맞습니다. 북한은 일제시기에 굳어진 영어 아직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닭강을 북한에서는 단무지를 닭강이라고 하고 내꺼진, 니었고, 벤또 자두를 뭐라고 하나? 북한에서는 일본에서 쓰는 말 추리라고 불러요. 추리. 예, 놀랍죠? 자,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 음식을 반년식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이걸 하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이 노래 제목은 바로 김치깍두기 노래입니다. 만만지수 차려놓고 김치깍두기 없으면 밥맛이 없대요. 자, 북한에는 토장의 노래도 있어요. 우리말로 된장찌개 노래입니다. 자, 김치와 된장을 좋아하는 한민족. 다른 것도 있어요. 가깝고도 먼 나라 아니에요. 가까워요. 훨씬 가까운 게 많아요. 그죠? 닮은 게 많아. 자, 북한의 자동차는 우리처럼 아반떼, 소나타, 마티즈가 아닌 휘파람 또는 뻐꾸기, 준마.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SB. 자, 북한의 PC방은 뭐라고 하는가? 정보통신기술관리소. 자, 게임방은 뭐냐? 오락관. 즉, 북한은 우리 한국이 영어를 쓰는 나라라고 하면서 미국의 식민지기 때문에 영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미군을 쫓아내고 통일을 해야 된대요. 운동회 때 북한 아이들이 반드시 미국 놈 때려 부시기 경기를 진행시키게 되는데요. 미국에 대한 대적감 교육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왜 북한은 미국을 이렇게 증오하냐? 6.25 때 때문이에요. 6.25 때. 6.25 때 우리 한국은 어땠죠?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부산까지 쫓겨갔어요.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일주일이면 정말 북한의 의지대로 조카 통일이 될 뻔했죠. 그런데 누가 그때 갑자기 도와나서죠? 네. 북한의 견제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뜻을 못 이루게 한 것이 결정적 역할이 어디다?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렇게 어릴 때 유치원시절부터 대적감 교육을 시킵니다. 자, 북한의 만화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 홍길동, 토끼전, 봉이 김선달 너무 닮았죠, 북한이. 자, 북한은 한 번도 우리 한국의 애니메이션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명작 뽀로로를 북한 애들이 몰라요. 근데 가장 인기가 좋았던 외국 만화 영화는 신데렐라, 엄지손가락 구두, 어린 왕자가 아니라 바로 톰과 제리라는 이 제목이었어요. 북한은 자존심이 있다고, 북한만큼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데요. 우둔한 고양이와 꽤 많은 생쥐라고 상영했어요. 톰과 제리가 아니고. 네. 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지금은 앞섰지만 1987년 국제 아동영화 추천에서 1등을 받았던 작품은 북한의 과학 애니메이션 용연 너구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섰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가국은 이 DNA가 끝내줍니다. 통일만 한다고. 자, 북한 우표 중에는 민속놀이, 바람개비, 팽이치기, 연날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 북한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연예인들은 인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제일 높은 배우, 톱스타로 봐. 인민배우. 다음 공로가 있다고 공원배우. 북한의 연예인들이 나오는 이 달력이 북한에서 최고 인기입니다. 자, 그럼 북한의 한류가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지 한번. 현성월이 단장으로 있는 모란동 악단 올해 2월 공연입니다. 자, 1년 전만 해도 예술인들이 개량 한복을 입고 그냥 얌전했어요, 무대에서. 그죠? 근데 연주자들 보세요, 스타일. 연주자. 다음 가수들. 완전히 달라졌어요, 1년 뒤에. 자, 현성월 단장으로 있는 뭐라고 한 첫 공연을 보면서 김정은은 정말 일을 잘하는 일꾼이라고 엄청난 치약을 했대요. 자, 어떻습니까? 1년 전하고 1년 뒤에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의 어느 걸그룹을 본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알 텐데. 원더 걸스 를 흉내냈습니다.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북한의 무대에서 이 웨이브와 디스코 같은 거는 상상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 북한의 대세, 한류뿐 아니라 무대에서 섹시가 대세가 되고 있으며 우리의 아이돌 그룹이 있는 핫팬츠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핫팬츠. 자, 여러분, 통일. 과연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요? 우선 북한이 갖고 있는 지하자원이 엄청납니다. 철. 나만의 백화점 사실. 여러분, 금강산이 왜 금강산인지 아시죠? 금이 많아서. 금강의 털은 그냥 털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늘이 주신 보물산입니다. 금강은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자연 광석까지도 그렇게 대단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자, 마그네슘 단천에 가면 산 전체가 백금산인 이런 산이 있어요. 우라늄, 나쁜 용도로 행복이지만 좋은 용도로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 이렇게 추운 겨울 한파추위를 끝 동안 하고 우리가 전기 걱정 안 하고 그냥 전기세 용입니다. 전기세 받는 데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생겨서 겨울이면 그냥 찜질방 같은 전기연들에서 딩글딩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통일이 와요. 물론 북한이 너무 못 사는 나라니까 통일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초기에. 하지만 이 수익을 따지면 이만큼. 또 연간 72조 이익을 내면 아까 2030년 통일되고 20년만 조금 고생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통일은 커다란 선물이 된다는 거죠. 그때 가면 이 DMZ, 지금은 지뢰밭이 덮이고 전기철조망이 덮인 음산하고 스산하고 가보기 싫은 너무나 아픔에, 분단의 아픔에 정식처럼 아프지만 통일이 되면 이 지역은 맛있는 도시락을 싸갖고 누구나 다 이쪽으로 가보고 싶은 청정지역, 바로 이러한 꽃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우리 남자부 학생들이 지금 아이패드 놀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국의 에펠탑으로 프랑스로 로마로 칙칙폭폭 기차여행을 갈 수 있는 너무나 멋진 통일, 생각만 해도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6.25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6.25 때 사실 미국의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글랑빌리아라고 하시는 목사님께서 일주일이 넘게끔 똑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는데요. 동방에 반도 모양으로 생긴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 한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상화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 쪽에서 수일 내로 예수님 믿는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국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나라 쪽에 서서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없이 도와야 된다는 한반도 노스 코리아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을 갖고 트루먼 미국 대통령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처음에 트루먼 대통령은 자서전에도 처음에 이 글랑빌리아 목사님 편지를 받고 정신이 조금 이상한 목사가 편지 써왔다고 귀차니즘이라고 밀어놨대요. 하지만 1950년 6월 20일 새벽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좌관한테서 전화를 받는 순간 트루먼 대통령은 그 목사님 편지를 다시 찾아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없다. 유엔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시 유엔 안보 이사회를 갑작스레 조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5개 나라가 유엔 안보 이사국이었는데 반드시 참석하게 되어 있던 소련의 밀라크 장군이 웬일이죠? 당시 소련이 쥐가 컸거든요. 바로 스탈린이 소환으로 유엔 안보 이사회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빨리 국내로 들어오라고 해서 기권이 아니라 동참을 했대요. 밀라크가. 나머지 4개 나라는 전원 찬성 투표로 대한민국 도와야 된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 우리 한국에서 배출시킨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최근에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6.25는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지켜진 하나님의 성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와 무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북한의 하루빨리 우상화 독재가 무너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합심 기도 속에 통일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시대에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지금 성전 건축 사업에 모든 심려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하고 계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 높이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멋진 성전 하나님의 성지가 바로 이것에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기다리면서 저희 북한 실상 강의를 일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럼 오후에는 제가 어떻게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저희 남편도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내지를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어렵다고 하는데 이낙연 씨는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은혜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면서 아까 아쉬운 점이 좀 계시다고 해서 북한 실상 강의도 조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좀 주실래요? 아니, 처음. 네. 자, 여러분. 아까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가 뭐라고 했죠? 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했죠. 자, 그러면 평양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생활했습니다. 평양은 어떤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평양은 선택된 사람이 산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양은 2000년도 이후로 지금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성분 좋아야만 평양에서 살았지만 일본, 미국, 캐나다, 칠레 그리고 비록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이나 영국으로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해마다 5만 달러의 외화를 기부하는 해외 연고자 가족이라면 이제는 평양식 거주권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달러 맛을 아는 평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평양식 거주권을 팔고 제일교포나 미국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한테 평양식 거주권을 팔고 지방에 내려가는 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한국 출신이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친인척한테 평양에 있는, 아니 북한에 있는 평양이 아니라 북한의 남포라든지 항해도 용천에 있는 친인척 앞으로 7만 달러를 송금했어요. 여기서 5만 달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2만 달러는 우리 친인척한테 좀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을 평양시에 끌어다 앉힌다니까요. 북한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평양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돈 맛을 아는 수도, 달러를 좋아하는 수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양이 바뀌지 않은 것은 뭐냐? 바로 주민등록증을 별도로 갖고 있어요. 평양 사람은. 그리고 평양은 장애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양 지하철과 버스를 타보면 장애인 좌석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평양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주민등록증에 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장애인 학교, 장애인 전용 좌석까지 지하철과 버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는 장애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되면 그 아이와 함께 지방으로 가서 살아야 됩니다. 평양식 거주권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1962년경에 혁명의 수도의 평양에는 완전한 사람이 살아야지 저렇게 병신들이 살면 되겠냐, 병신들이 살판치면 되겠냐, 이렇게 김정일이가 얘기해갖고 북한은 장애인을 지방으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아기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이 아이는 산원에서 아기를 부모한테 돌려주지를 않아요.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이 아이는 중간에 엄마가 포기하던가 아니면 이 아이를 함께 지방에 가던가 아니면 이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시설에 완전히 보내는 거예요. 가져가고 별도로 생활. 가져가 아예 찾지 못하게. 네. 그래서 참고로 북한은 난쟁이들을 다 없앴습니다. 네, 한국에 오니까 예, 난쟁이, 정자의 이런 사람들도 제가 몇 명 만나봤는데 북한은 없습니다. 그런 게. 제가 한국에서 또 놀란 것은 뭐냐면요. 혼혈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북한은 혼혈을 안 해요. 북한은 당 간부들만 다니는 중앙병원이 따로 있어요. 중앙기관병원. 그래서 저희 아프치는 해운성 출신이다 보니까 평양의학대학병원 부속병원을 저희가 다녔어요. 그러면 정무원이나 당 간부의 자녀들은 갑자기 수술이 제기돼서 피가 필요하다면 노동교화소에 가 있는 죄수들이 피를 필요한 양만큼 뽑아다 수혈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죄인이 되면 정말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떤 탈북자분이 죄를 지고 감옥에 갔대요. 한국 감옥에. 너무 좋대요. 대우가 잘 먹고. 그래서 우야 죄를 지고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겠대요. 분신복종 없다. 북한은 일단 영양실조 걸려 죽어요. 피 뽑히지 먹지 못하니까 죄인이. 예, 여러분 아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60곳. 높이가 몇 메타? 20m.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있는 이 기념비를 보면요. 이 동상이 세워진 연도, 높이는 나와 있지만 이 동상의 20m짜리 동상의 무게, 즉 몇 톤 나가는 동상이라는 건 나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던 한 외국인이 북한에 갔다가 동상을 청소하고 있는 13살 북한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당신들이 다 세워져 있는 저 김일성 동상은 왜 높이나 세워진 연도는 나오는데 저 엄청난 높이에 해당하는 무게, 즉 몇 톤짜리 동상이라는 건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 혹시 그 무게를 밝힐 수 없는 어떠한 사전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당황할 줄 알았던
학생이 떨렁떨렁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요유작작하게. 아, 선생님, 그것이 궁금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세워져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동상의 무게는 남가국 7천만 인민들의 충성심의 무게를 합한 것과 같은 무한배의 무게로서 수학적으로는 감히 계산할 수가 없는 무량대수이기 때문에, 무량대수는 수학에서 동그라미가 몇 개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 몇 개죠? 무량대수가? 88개예요, 동그라미. 그럼 88개 동그라미를 기념대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새겨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학생의 답변을 듣고 외국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중학생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이 학생의 대답이 이 학생 스스로 생각해낸 답일까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물어보거들랑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을까요? 어디서? 북한의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김일성, 김정일 집안에 대해서. 대학 입학시험에 이 과목이 60% 나갑니다. 수능에. 전체 12과목을 치는 중에서 이게 60%. 나머지 6과목은 10점만 맞으면 돼요. 이게 60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집안에 대해서 암송을 달달달달 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런 대통령에 대한 교과서도 없고 우리한테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부분적으로는 암송이지 이 성경 다 통달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지금 40 중반이라서 그렇지 북한의 이 교과서 웬만하면 다 연도까지 내용까지 다 암송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앞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성경 암송 읽기 이런 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북한은 태양절이 있다고 했죠. 아까 태양상이 있다고. 누구의 생일? 김일성의 생일. 원래 김일성이 원래 이름은 김성주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태양의 이름이라는 뜻이고 바뀌고요. 김정일이 태어난 날은 광명성절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은 젊었을 때 축지법을 썼대요. 대학 시절 별명은 천재 중에 천재. 자, 북한은 실제 김정일이 태어난 날 것이 어디냐? 러시아에 있는 하바롭스크에서 소련식 이름 유라라고 태어나요. 유라와 슈라라는 동생이 태어났는데 김정일의 잘못으로 이 슈라는 죽어요. 훗날. 그래서 유라, 소련식 이름 유라였어요. 근데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백두의 전기를 타고 태어났다라고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조작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광명성절을 제정합니다. 자, 그럼 김정일의 별명은 천재 중에 천재면 김정은 별명은 뭘까요, 여러분? 천재보다 더 머리 좋아야 된다는 뜻으로 만재 중에 만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천재가 머리 좋아요, 만재가 머리 좋아요? 자, 그러면 북한은 우리나라에서는 글라디 얼라스라는 꽃이 있어요. 세계 공용어입니다. 근데 북한은 김정일 하라고 불러요. 이 새빨간 꽃. 그리고 김일성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이 선물한 꽃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란이라고 불러요. 란. 맞습니까? 예. 북한에서는 김일성화, 김정일하라는 꽃이 있어요. 글라디 얼라스는 김정일. 자,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를 시작하면서 이 김정은의 이름의 이 운자는 운하수라는 행성에서 따왔대요. 여러분, 운하수는 우리가 쳐다보려면 어떻게 쳐다봐야 되죠? 목을 들고 우러러 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우상화를 하면서 이 사람은 대학을 왜 만재 중에 만재냐? 대학을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개 나왔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김일성 종합대학만 나와요. 사회대학. 근데 김정은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과 포병군관학교를 수석 졸업한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2개를 나와야 대학. 그리고 포병군관학교 실습을 나갔을 때는 이 눈으로 보고 해안포 사정거리를 1mm 오차도 없이 레이더에 짝지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알아맞혀서 교수들이 포의 달인이라는 칭호를 주었대요. 그리고 김정은은 8살 유치원 시절에 소나무에 매달린 솔방울을 쏘아 마친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었대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클릭 좀 해주세요. 적들이 침략전쟁이 연속 소동을 하여 전세가 날로 초면해지고 있는 속에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주체 102 2013년 3월 13일 대전 평도와 백령도 파격에 이입되는 열정적 부병고분대들의 실전 능력 반성을 위한 실탄 사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서남전선과 서부전선의 최전방 초소들을 시찰하면서 타격 대상물들에 대한 정밀 타격 순서와 진압 밀도를 제도로 조정해 주었는데 오늘 진행한 실탄 사격을 통하여 사군단 안에 고병들은 대전 평도와 백령도의 적들에 여간이의 천하없이 준비되었음을 오멸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이날 고실탄 사격 훈련에서 우선 평가를 받은 장제도방어대와 우도영웅 방어대 보병들의 평양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거룩한 군사전략 전술사전과 전백승의 지혜야 기범한 용검수를 지니시고 전국의 존엄과 민족의 저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민을 승리의 한계를 현명하게 용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격전에게로 만세를 부르는 군인들을 무겁게 바라보시며 전통 시찰의 길에서 자신과 친숙해진 군인들이라고 군부관에서 식사를 꼭 시켜보내라고 지휘승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뒤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정치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을 일상화로 인정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불평하면 용서가 안 되는 북한. 이런 북한에도 형식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교회는 오직 외부 세계의 선전으로 기금을 모으고 간첩들의 연락수를 보고한다. 그러나 북한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라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50년간 꿋꿋이 대를 이어온 지하교회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전 가족에게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지하교회 성도들. 하루 일상은 나가서 할머니한테서 받는 신앙교육과 반대되는 그 정도 교육을 받았지만 하루 일과 마치고 들어와서 할머니 찬송 배워주실 때 그리고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주실 때가 참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아사로 다 몰아주겠단 말이지.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아니면 이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게 내 갈등이었고 정말 모순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 이거다. 평양의 공산교회 동아를 백 사람들은 개투를 나와요. 그래서 나도 시간 백 사람들한테 개투를 나와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간은 우리를 좀 풀어가지고 하고 보내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가족사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마음을 창조인데 학교를 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러는 거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구나. 예수쟁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로 추방됐으나 오히려 그런 곳이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말로만 전해들은 게 전부이기에 죽기 전 교회에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소원이었다. 손으로 직접 성경을 베껴가며 공부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온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 하나만을 지닌 채 마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부엌에서 망을 보면서 라디오와 mp3로 성경을 청취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지하교회가 북한에 존재하리라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독선적으로 아주 숨지시는 우리 제대로는 습사기로 집회에서 다시 신청해서 하면서 우리 산자 신자들이 죄를 수판하는 꼭 그 오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기도 드리고 있어요. 이걸로 기준서 2, 30분. 우리도 말해도 무슨 우리 조선하고 또 그냥 다르게 강원도든지 강원도든지 그런 소리가 많아요. 막 장도 이렇게 나가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더 도와줄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들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정책도 좀 장난하고 이런 장애가 휴대할 수도 있고 연수가 줄수 있게 이 정책도 좀 불편하다. 역시나도 신약, 고약, 중국 다 하고 장생가도까지 다 서로 오르는 사람 도와주고 이게 지금 5,500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도 사역하는데 더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거의 다 보고 힘들지만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한 번씩 우리가 한 번씩 그래도 한 번씩 기도하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두철미한 통제 속에서도 기독교 믿음을 지켜왔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곳 지하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사회 체제상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야만 했다. 찬바람 불고 금이 지는 곳에서 믿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껏 걸어온 그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종교를 오래전부터 마약과 간첩 집단이라고 형법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최고형인 교수형 아니면 머리만 8명의 사형수가 머리만 날려버리는 머리통이 썩었기 때문에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공개 처형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에서 인표가 하시는 분은요,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이렇게 열린 사회 속에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세상과 담을 쌓고 임꺽정의 소설에 나오는 청소골 아시죠? 이상청 건설한다고 친인척들 딱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임꺽정이가. 그런 청소골 같은 난민 부락이 있어요. 깊은 산 속에. 바로 이 안악에서는 교회인들이 일요일 되면 녹음기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들여보내는 조그만 성경책 갖고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회 구조 안악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걸려들면 무조건 극형으로, 북한은 최고형으로 처형이 됩니다. 제 말에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도와주는 또 단체가 한국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
장마당에 가보면 암암리에 파는 특별한 행복약이 있습니다. 행복약은 어떤 약일까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북한 사람들, 가족 동반 자살약을 행복한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행복약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사리원 장마당에 바로 꽃제비가 가장 많이 몰키는 곳이 이 항해도 쪽입니다. 이쪽이 제일 식량이 힘든 데입니다. 북한에서. 어머니와 9살쯤 되고 있는 딸의 목에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착하고 이쁜 딸로 살 거예요. 라는 광고를 목에 걸고 두 모녀가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어떻게 자식을 팔 수 있냐고. 어제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파는 걸 봤지만 그 할머니는 나이가 많다치고 당신은 아직 한참인데 제발 하늘이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여인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안 한 것 않고 며칠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군인이 자기는 인민군 군인이기 때문에 월급도 제때 받고 식량 배급도 받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됐다고. 당신 딸이 참 착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내가 당신 딸을 사는 조건으로 당신의 그 모성애까지도 함께 100원에 살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엄마가 아니다. 한마디로 너라는 여자는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년이 애를 낳은 쓰레기 같은 년이니까. 이러면서 그 딸이 뜯는 앞에서 그 엄마를 모욕하는 말아.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내색도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딸이 평상시에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했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은 자그마한 수첩을 그 군인한테 건넸습니다. 이윽고 자기 딸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엄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뒤쫓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정신줄 놓고 깜빡 잊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딱 10분만 자기를 더 기다려달라. 다시 장마당 안으로 뛰어들어간 그 여인, 잠시 여세 품 안에 김이 멀멀 나는 먹게도 정말 금방 가마에서 쪄낸 듯한, 먹게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 듯한 노르스름한 색깔의 하얀색의 밀가루빵, 증기빵이 한가득 안겨 있었습니다. 그 증기빵을 우리 한국에서는 찐빵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증기에 쪘다고 증기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우리 딸, 누가 항상 얘기했지 않냐고. 생일날, 명절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몇 번째 줄에서 팔고 계신 저 아줌마가 파는 증기빵이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이 돈을 받으면 엄마가 마지막으로도 생일을 차려주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 딸의 입에 빵 하나를 넣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9살 딸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쭈르르 흐르며 엄마 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나 오늘 저녁부터 눈을 뜨고 엄마가 안 보이면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나도 살기가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고. 그러한 딸의 엄마는 왜 딴소리를 하냐고 엄마가 몇 번을 너한테 설명을 하냐. 그제서야 그 딸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 엄마를 증오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 알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눈빛으로 쏘아보지 말라고. 우리 엄마 당신들이 상상하는 그런 나쁜 엄마 진짜 아니라고. 며칠 전에 우리 엄마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 엄마 실은 오래전부터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딸과의 이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줬더니 자기를 낳고 먼저 하늘 날아가신 자기 남편 이제 뒤따라가서 곧 만날 텐데 왜 당신만 오면 어떡하냐고. 불쌍한 우리 딸 저렇게 꽃제비로 길거리에서 주워먹고 비락질하는 그런 거짓걸 댕에 내버려두고 혼자 오면 어떡하냐고. 올 거면 함께 와야지. 왜 딸만 두고 왔냐고 자기를 질책할 것이 너무나 두려워 며칠을 생각하다가 사람들한테 비난의 말을 들을지언정 차라리 내가 생활 형편이 좋은 집에 우리 딸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북한의 장마당의 구석에 마련되어 있는 인신매매 장소로 딸과 함께 와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에그나 에그머니나 저 집에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 아빠 목 엄마 목까지 너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북한의 당 간부들도 이러한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집에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알선녀라는 걸 받고 소개를 해줘요. 북한은 이렇게 합법적인 인신매매가 점점 성행되고 있는 저 눈물의 나라 북한을 구원해 주실 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고 복음화된 통일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저희 남편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은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로서 한때는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경력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3년 뒤 중매쟁이의 소개를 받고 이러한 남편을 소개받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한테 신혼의 단잠에 넘쳐있던 저한테 큰 시련이 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의 시아버지는 쌍둥이였는데요. 그 시아버지 형제 중에 다른 형제의 아들, 즉 우리 남편의 외아들, 그쪽 쌍둥이 형제도 외아들이었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래서 비록 사촌 관계지만 친자매 이상으로,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웠는데요. 그 사람은 남편처럼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워낙 수재, 영재라고 학교 때부터 소문나가지고요. 수학벌, 공부 잘하는 사람 북한은 수학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하고理科대학만 다녔는데 이 사람은 김정일 신임으로 1996년에 모스크바 소련 군사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당시 12명의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는 유학생들이 뽑혀서 소련 가서 공부하게 됐는데 소련 유학생들이 공부하던 어느 날 소련 국변 사태가 일어납니다. 소련 국변 사태로 31개 동유럽 사회주의가 다 해체되고 이제는 사회주의가 북한의 지구상에 하나입니다. 북한 하나. 이 유학생들은 밤만 되면 김정일의 저 사회주의도 이제 시간 문제도 몰락을 한다고. 만약 김정은 사회주의가 망하거들랑 우리 유학생들이 본때 있게 새 나라를 개혁하자. 그래서 너는 군사 분야 맡으라. 너는 교육 분야 맡으라. 너는 인민경제 분야 맡으라. 하면서 지들끼리 서술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의 로금을 따가요. 또 평양에 보고됐고 이들은 졸업식을 못하고 2001년에 바로 평양에서 소환장이 떨어져서 북한에 갑니다. 평양에 들어간 이들 12명은 9개월 동안 취조를 받고 저는 집단 총살로 다 운명합니다. 이걸 소련 아카데미 유학생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학생 중에 한 명이 오늘날 저희 운명을 바꿔나온 저희 시댁 쪽에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북한은 정치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좌제로 처벌하는 나라인데요. 김정일은 이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유학을 보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 하면서 2002년 이후 북한은 해외 유학생법이 폐지됩니다. 기득권이라도 유학을 못 가고 김일성 친인척만 가게 됩니다. 북한은 유학을. 바로 이 연좌제에 따라 저희 시댁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남편은 직업이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기 때문에 또 김철주 후방공관학교, 김철주는 김일성의 동생 이름입니다. 항일혁명을 할 때 일본 놈들 때문에 이런 동생인데요. 이 김철주를 굉장히 김일성이가 사랑했어요. 그 동생 이름을 딴 후방공관학교라고
PX 후방 물자를 다루는 거기에 남편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남편은 기득권들과 많이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 한국은 돈 많은 자들이 주로 골프를 많이 치지만 저쪽은 독일이나 유럽처럼 아직까지 고급 스포츠가 테니스로 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득권들과 함께 이렇게 테니스를 치니까 좀 인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남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희 남편은 원인도 모른 채 체포를 당했댔어요. 보이비에 끌려가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취조받으면 이제 수용소 갈 판이에요.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친인척들이 나경이는 뭔 죄가 있냐. 그냥 준배로 결혼해서 살다가 애 생기고 그 집에 대해서 아무 파악도 없는데 좀 너무 억울하게 수용소 가기는 그렇다 해서 탄원서를 냈어요. 친인척들이.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이혼을 신청했어요. 그래야 애도 살고 저도 산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집에 조금이라도 엮였다는 것 때문에 남포로 추방됩니다. 수용소는 면했지만 남편이 붙잡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남편을 챙겨주던 그 지인이 얘기합니다. 이놈아, 너 이게 멍청하니 있다가 그냥 조사 다 마치고 도장 다 찍고 그 다음에 수용소 뒤 가면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은 솔직히 아이야, 죽은 귀신이 돼야 나오는 곳이면 너도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 작심을 똑바로 하라고. 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다. 바로 정신병자 병원에 가면 그 정신병원은 내 소관이니까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다면 딱 3일만 네가 싼 대변을 집어 먹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을 때 먹으면 더 좋아. 그래서 저 새끼 정말 미쳤어. 하루 다니고 3일이나 연속 저 짓거리 하고 있어. 이렇게만 인정되면 너는 검사 받으려고 정신병자 병원에 가. 그럼 거기서 자기가 조사를 해서 진짜로 미쳤다고 해갖고 너를 병보석으로 빼놓겠으니까 무조건 작심을 하라고 해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내가 이렇게 말짱한 정신에 자기 변을 먹는다는 거 도저히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국가대표 선수니까 그 명예를 간직하고 명예롭게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나 도와달라 해서 이 사람이 빵 속에 7cm 되는 쇠못을 빵에다 찔러여가지고 빵을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예요. 여러분 7cm 사이즈의 쇠못을 먹는다고 다 죽잖아요. 바늘을 먹어도 살라면 살아요. 이게 식도에 걸려야 죽어요. 개켜 이렇게 걸려버려요. 근데 저희 남편이 키가 177이었거든요. 북한 사람 치고 보기 드문 키였어요. 이게 식도에 좀 걸린가 했더니 이거 찢어지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로 0.5mm 나옵니다. 못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고름이 차면서 성나기 시작했어요. 의식은 점점 잃어가는데 보이부에서는 저 새끼가 6시간 안에 죽는다. 일단 파상품 주사 안 놔주고 수술을 안 해주면 힘들다. 이 바이러스 세균이 머리까지 가면 골수염으로 뇌수염으로 죽는다. 그래서 남편을 그럼 좋다. 아직까지 조사가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저 새끼를 그냥 제대로 원래 정치범은 간도 안 해줘요. 그냥 가만히 짝에다 이렇게 덮어서 묻거든요. 제대로 간이라도 해서 장례식만큼은 사람답게 하도록 친인척들한테 보내자 해서 남편이 병고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살아났어요. 우리 남편이 좀 최씨고 반껍술이었어요. 원래 좀 앞질인데요. 남편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지금도 저희 남편의 몸에는 그때 병원에 갔으면 예쁘게 수술을 했을 텐데 그냥 돌팔이 같은 사람이 강제적으로 막 뽑아내가지고 이 수술 흉터 엄청 험해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달아납니다. 도주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중국으로 2003년에 도망쳤어요. 저는 남포로 쫓겨가서 평양과 지방의 차이를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평양과 지방은 거의 20년 차이가 났어요. 또 농촌과 지방은 몇 년 차이? 또 30년. 농촌과 지방과 서울 이렇게 차이가 나요. 북한. 그래서 제가 평양 사람을 왜 탈북민들이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좀 솔직히 이해는 가는데요. 지방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3년 뒤에 남편한테서 한 장의 편지를 받아요. 바로 중국에 가서 할빈에 있는
저희 친인척이 한민무학대학병원에 교수로 계시는 고모와 고모부가 있는데요. 그 덤으로 병원에서 수술도 깨끗하게 완성됐고 자기가 이제는 한국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중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숨어서. 근데 자기가 없을 때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연락을 여기 멀리까지 듣게 됐다고. 그리고 남포로 쫓겨가서 정말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가 원한다면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네가 오기 싫다면 애만이라도 보내달래요. 우리 애. 남편도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굉장히 남편한테서는 핏줄도 그런 핏줄이 없는 거지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어요. 저는 엄마였어요. 저는 저희 가족보다